자, 다음은 11강입니다. 중국 외교정책 볼게요. 네, 올해도 그 중국 출제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기출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참조하시고요. 자, 1번입니다. 중국 대외정책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마오쩌둥 시대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 3대 진영으로 구분하는 3개 세계론이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대 세계론도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는 이제 그 제3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고요. 평화 공존 5원칙, 영토 보존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 네, 저원나이 주은내가 52년에 그 제시한 거죠. 출제 가능성이 이 자체로도 매우 높습니다. 네, 등서평의 도강량에는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전쟁 불가피론에 비롯된 인식을 담고 있다. 네, 그 마오쩌둥이 전쟁 불가피론이고요. 동샤오핑은 네, 평화 공존에 대한 평화 공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평화 공존은 이제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소작이는 장점있는 아니고요. 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대체로 그 등서평의 노선이고요. 유소작이 28자 방침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이 유소작입니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네, 중국 외교적 특성과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네, 50년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안보 위협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전개하였다. 50년대가 그 경양극 체제라고 그러죠. 중소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입니다. 60년대 소련과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정규군이 접전하는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서 미소 모두를 위협국으로 상정하는 반제 반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미국이죠. 반대하고 수종주의 소련입니다. 소련 수종주의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7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미소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네, 쿠바 미사일 위기는 62년에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은 60년대에 계속 펼쳐 있었죠. 미소 양국의 경쟁이 70년대는 이제 완화되죠. 동서대땅 시기죠. 네, 중국은 고립주의 정책 대신에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다. 뒤에 문장은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죠. 70년대. 72년에 그 미중 화해가 있었죠. 상하이 공동성명. 네,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국제 안보 환경을 전쟁과 혁명 시대로 인식하고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봤죠. 네,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동서평은 78년에 등장하죠. 중국은 평화와 발전, 네, 평화 발전, 평화는 이제 이게 동서관계, 발전은 이제 남북관계라고 그러죠. 시대적 규정을 통해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평화 공존론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자, 3번입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에 옳은 것은 중국은 기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병행 발전 전략으로부터 경제 발전 우선 전략으로 변경, 반대로 되어 있겠죠. 경제 발전 우선에서 병행 발전 전략이고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네, 2020년이 전면적 소강 사회 달성하는 그런 해라고 목표하고 있죠. 예, 시진핑 시기의 신형 대국 관계는 미국과의 전 세계적 주도권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 협력 질서를 이제 제시한 거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 기조이다. 이 신형 대국 관계는 그 미국과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아시아 정책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등소평에 제시된 유수적인 노선은 기존의 도강량의 전략을 보완하여 중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경제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노선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죠. 중국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추구하는 이제 적극적인 노선을 포괄적으로 유수적이라 합니다. 네, 화평 발전론은 과거 서구 열강들이 강대국을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패권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야기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의 부상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변명으로서 2003년 11월 제시되었다. 네, 화평 발전론이죠. 화평 발전론. 뭐 사실 화평 굴기론이 더 정확한데 화평 굴기론 또 화평 발전론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4번 70년대 미중 관계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2년 상하이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서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패권에 반대하는 것이죠. 패권 추구하지도 않고 또 소련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공동으로 막는 그런 전략입니다. 미국은 70년대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탈출 전략을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게 협력이고요. 중국은 70년대 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이죠.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이게 4개 현대화선인데요.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자체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4개 현대화고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또 서유럽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건 이제 78년 12월에 미중 수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교. 미국은 79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면서 그 수교 날짜는 78년 12월인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79년 1월 1일로 봅니다.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고요.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 시설을 철수한 건 맞는데 이 대만 관계법의 내용은 아니죠. 대만 관계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네, 중국의 개혁 개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중해합자 경영기업법. 네. 그리고 이제 합병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제정한 북한 국내법이죠. 네, 그다음에 국가 발전 목표로 소강사회 제시를 했고요. 소강사회. 전면적 소강사회는 2002년에 제시가 돼서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 3번과 4번 비슷하게 내는 것은 우리를 그 유인하는 유인구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후진타오 정부가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도강량에는 뭐 등소평이죠. 화평굴기, 유소자기, 화자위선 다 이제 그것은 후진타오 때 얘기한 거죠. 네, 화자위선 그 대미 관계에서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겠다는 노선이 화자위선입니다. 그래서 뭐 조화세계라고도 하고요. 조화세계, 화자위선 뭐 비슷한 맥락이죠. 네, 7번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개방보다 계급 투쟁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요. 계급 투쟁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흥묘백묘론. 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등소평의 실용주의. 네,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는 얘기죠.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북한을 지원한다. 참전 논리였죠. 네, 반패권 조항 상하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죠. 72년 소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 8번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논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요.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중시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정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냉전 종식 후에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아시안 정책보다 적극적 태세로 전환되었다. 네, 아세안 접근 기조고요. 그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제 아세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라든지 이런 이른바 연성 권력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폈었죠. 네,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아세안에 대해 일본과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일본과의 공동 리더십보다는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아세안 플러스3의 적극적 참여가 중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 의심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서 소극적이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아세안을 이제 지지해주는 또 그런 틀이 되는 거죠. 그 체제 내에서. 네, 그리고 네, 9번 중국의 모택동주의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네, 모택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주의 이념에 철저하게 중국을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죠. 네, 신좌파 운동, 더 뉴 레프트 신좌파 운동.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60년대 유럽에서 전개된 정치 운동을 뉴 레프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신좌파 운동은 또 대체로 그 수정 그 뭐랄까요? 네, 그 정통 마르크시즘에 약간 벗어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모택동주의 같은 경우는 정통 마르크시즘의 철저한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게릴라 전쟁, 영구혁명론, 인민주의 이런 것들은 모택동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그 해설지에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중국 일본 간 센카쿠 영유권 내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은 대만과 팽허도를 할양해 줬고요. 일본은 나중에 조호대 열도를 오키나와에 귀속시켰습니다. 포츠담 선언 45년 7월인데요. 일본은 조호대 열도를 중국에 반환할 의무를 줬으나 미 군정청은 조호도를 제외한 일본의 점령 영토를 중국에 반환을 해줬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에 포함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요. 동협정을 통해서 ryukyu 센카쿠가 일본에 반환되면서 일본 편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예, 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에 기초하여 조호도는 일본에 할양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반대가 되겠죠. 일본에 할양된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제로 강탈당한 영토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11번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강대국을 부상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접근을 위한 해상 교통로의 확보 차원, 또 대양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보급기지나 급유시설 구축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제해권을 갖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가 있죠. 네,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지요. 베트남의 분쟁 대상 지역이죠. 그 서사 군도를 말하고요.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70년대 베트남과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가져간 지역이죠.
중국의 해군을 비롯한 군사력 확장 의도는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나 자국의 핵심 위기의 위협인이라고 간주하는 행위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압도적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판단내고 그 전략 계획은 돌돌핍인으로 서술된다. 예, 돌돌핍인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이런 영토 분쟁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돌핍인. 네, 이웃을 압박하고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돌돌핍인 강경책이고요.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국제중재재판 회부에 합의한 건 아니고요. 그 필리핀 일방적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중재판을 받았고 중국이 패소했고요. 판결 불이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법 협약상의 그런 분쟁 해결 절차들은 그 강제 관할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12번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중국 몽의 일환으로 제시된 거고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 1대1로 전략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공식 선언했고요. 현재 투자된 승인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굉장히 많은 사업들 제가 숫자는 세우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AIB 창설은 신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목적을 가진 것이고요. 중국의 대미 연성균형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달러의 그 세너리지 효과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밸런싱 전략으로 그러니까 비군사적인 그 측면에서 경쟁하는 거죠. 예, 중국 1대1로 전략과 함께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친성 해용 노선을 제시하고 우호적인 주변부 대외관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친성해용, 친하게 지내고 성심을 다하고 혜택을 주고 관용한다 이런 그 주변국 외교 기조죠. 친하게 지내고 성심을 다하고 혜택을 주고 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안보관 장점인 때부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탈냉정기에 시진핑입니다. 중국 모든 나라가 대소, 강약, 빈부를 불문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으로 사회제도와 발전 형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또 이번 모든 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또는 군비 증강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동맹을 반대한다 그랬죠. 군사 동맹 형성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맞죠.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모든 국가는 안보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부시 행정부의 그 일방적 정책을 말하죠. 시진핑 시기의 신안보관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배경으로 하며 모든 국가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신안보관에서요, 시진핑의 사실 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동맹에 대한 거. 14번 21세기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겠죠. 위안화 평가 절하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중국은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주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대만과 군사 관계를 확대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완충지대론이고요. 북한 부담론은 이제 북미 간의 그 전쟁을 방지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네,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육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